사실 여자부도 흥미진진했지만 남자부 순위가 누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혼전이었는데 일단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우승 후보 대한항공 그리고 우리카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은 이 정지석 선수의 공백이 크게 좀 느껴지고요. 사실 임동혁 선수랑 이제 우리 링컨 윌리엄 선수가 같이 선발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물론 시즌 초반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1라운드 수치로는 임동혁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이거든요. 사실 물론 우리 국내 선수들의 이 성장과 이게 국내 선수가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어찌됐든 외인 싸움에서 밀리면은 V리그에서 절대 우승을 할 수 없거든요. 그쵸. 링컨 선수가 조금 더 기복을 줄이고 사실 링컨 선수가 한 번 막히면 계속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1라운드 때도 그랬고 연습 경기 때도 이 대각 공격이 막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플레이를 좀 못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러한 부분은 조금 걱정을 돌고 한 선수 유광호 선수와 조금 더 이야기 많이 하면서 더 좋은 계속 배구를 한다면 V리그 저음까지 마친다면 분명 대한항공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그나 뭐 세트 리시브 수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뭐 앞서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격 종합이나 블로킹 서브에서는 확실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링컨의 한 방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서브에서도 범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아포지 두 명이 들어가서 확실히 임동혁이나 링컨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뚫지 못한다면 사실 득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1라운드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카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사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저희가 계속 항목별 팀 순위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카드의 순위를 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단 말이죠. 정말 다 제목 싸고 그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실 저 그 KB 전에 좀 갔다 왔는데 그때도 경기를 보면 사실 차가 많지 않거나 또 앞서고 있을 때도 분위기를 보면 우리카드가 좀 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선수들의 표정을 봐도 그런 부분이 이 시점 이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흐름을 내주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이 라인업이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리베로 장지원 선수나 이제 신인인 김영준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상현 선수와 하현용 선수 그리고 최석희 선수, 장준호 선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센터라인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은 다 똑같은데 나경국 선수도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알렉스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승우 선수가 이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시즌 때 하승우 선수랑 이제 스파이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똘끼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게 말하면 상대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죠. 많은 또 감독님들이 그런 걸 원하시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나만 할 수 있는 플레이고 그쵸. 우리 팀하고는 이제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약간 그런 뜻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신영철 감독님께서도 이제 하승우 선수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 자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하승우 선수가 일단 1라운드 현재 끝난 시점에서는 지난 시즌 초반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쵸. 근데 다시 조금 후반 컵 대회 우승했을 때 그런 하승우가 지금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에 우리카드의 운명은 하승우 손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전력, 다크호스로 꼽혔던 한국전력과 외국인 선수가 빠져있는 현대캐피탈이 1, 2를 달리게 됐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전력은 역시 뭐 많은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재덕, 뭐 장병철 감독님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쵸. 이 서재덕 선수가 물론 공수 활약뿐만 아니라 이 파이팅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재덕 선수도 기복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데뷔 첫 트리플 크라운도 1라운드 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시몬 선수가 좀 흔들릴 때 이제는 임성진 선수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이제 득점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아무래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지 않나 좀 약간 초반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다우디 선수가 또 안 될 때는 박철호 선수가 들어가서 잘 버텨주고 하다 보니까 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영석 선수의 이 옆에 짝꿍 자리를 우리 박찬웅 선수가 진짜 그렇죠. 100%를 넘어서 200%는 저는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박찬웅 선수가 2년 차임에도 진짜 거의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이 블로킹 실력과 그리고 파이팅 있는 그런 세리머니가 한국전력의 이러한 더 상승 기류를 더 높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1라운드 중에 이제 박찬호 선수를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이제 선수들이 사실 얘기만 들어도 이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지 파악이 가능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선수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영석 선수만큼 하겠다. 그래서 너무 네, 그쵸. 좀 놀라긴 했는데 속으로는 그만큼 이 선수들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왔고 장명철 감독도 만족스러워 하시고 어찌됐든 뭐 주전 한 자리를 깨쳤으니까 2년 차인데 블로킹 원래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2위더라고요. 박찬원 선수가 마지막에 또 블로킹 1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전력의 항목별 팀 순위를 살펴보면 사실 득점이나 공격 종합은 7위거든요. 7위.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7위를 했는데 1위를 달리고 있을까? 그래서 다른 좀 지표를 살펴보니까 일단 블로킹 1위 그리고 서브도 나쁘지 않았고 또 다른 지표를 보니 7개 구단 중에 범실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격이 많지 않더라도 블로킹이나 아니면 반격 후 공격을 성공하거나 그리고 범실을 안 하니까 쉽게 상대의 점수를 주지도 맞습니다. 않고 디그도 현재 1위거든요. 상대한테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대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블로킹이나 뭐 서브로 점수를 얻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배구를 하고 있는 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현대캐피탈은 이제 지난 시즌에 정말 강도 높은 정말 재창단에 뭐 버금간다는 리빌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팬들한테 들었었는데 그 리빌딩의 이제 효과가 올 시즌 초반부터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뭔가 최태훈 감독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는 지난 시즌 사실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태훈 감독님이 이 숙소에서 훈련 때 하는 것을 코트에서 좀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그리고 이제 표정들이 또 좋아요. 그리고 김선호 선수가 흔들리면 홍동선 선수가 나와서 그쵸.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고 국내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좀 국내 선수들끼리 잘 버텼다는 게 조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항목별 팀 순위를 보면 이 팀이 사실 서브는 7위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캐피탈이 지금 보면 범실 없는 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독님이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뭐 범실 없이 목젖타나 강타로 상대를 좀 흔들 수 있을 정도만 하자. 범실을 최대한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공략이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브 순위도 순위지만 블로킹을 보면 김명관 선수가 탑 10 중에 세터 포지션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김명관 선수가 블로킹 6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장신 세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됐든 한 자리를 사이드 블로킹이나 이런 걸 잘 메우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현대캐피탈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이제 트레이드 되어서 현대캐피탈이 왔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쵸. 진짜 이 세터 뭐 손 모양 세터 올리는 부터 토스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킹 손 모양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하나하나 고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또 현대캐피탈의 든든한 좀 주전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김명관 선수가 조금 옆에서 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선수가 이제 최민호, 박상아, 문성민 이 세 명의 베테랑 선수가 아무래도 저는 코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게 현대캐피탈에 조금 이런 어린 선수들이 더 그래서 코트 위에서 펄펄 날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최태훈 감독님도 뭐 작전 타임 할 때 뭐 선수들에게 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젊은 선수들이 편하게 놀 수 있게 뛸 수 있게 해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조금 어린 선수들이 좀 동요될 때 좀 흔들릴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 세 명의 베테랑 선수들이 또 잘 잡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활약도 정말 좋았잖아요. 네, 문성민 선수도 정말 뭐 제2, 제3의 뭐 전성기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문성민 선수가 사실 외국인 선수처럼 네. 3명의 거의 3인 블로커를 상대로도 공격을 성공시키거나 하면서
정말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주변 다른 배구계에서도 문성민 선수가 거의 전성기 때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감독님도 팀 정신적 지주로서 맞습니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이 그 삼박자라고 하죠. 뭐 수비면 누구죠? 박경민 선수 그리고 김선호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그리고 김명관 선수 연결 그리고 공격까지 삼박자가 좀 잘 맞아갔던 1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 KB손해보험, 삼성화재 1라운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OK금융그룹은 4승 2패로 현재 3위를 하고 있죠. 네. 확실히 레오는 역시 레오였던 것 어. 같습니다. 레오 선수가 사실은 30대에 접어들어서 V리그를 갔는데 사실은 연습 경기에서부터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점프력이 사실은 이전보단 물론 낮아진 건 맞는데 이 기교나 이 사실 뭐 예전에 레오 선수를 보셨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오 선수가 이제는 이 페인트 공격도 이제 엄청 많이 그렇죠. 하고요. 이 그리고 밀어넣기 그리고 이 저기 이제 선수들이 이제 보이지 않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이제 그쵸, 공을 그쵸. 넣을 수 있는 이 센스가 정말 좋아진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어린 선수들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거의 이제 주전 선수들이 그쵸. 조재성 선수나 우리 뭐 차지환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까지 더 생기다 보니까 진짜 레오는 역시 레오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온 1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이 올라와도 정말 편안하게 공을 때리는 느낌? 네. 예전에는 좀 높게 날아올라서 높은 곳에서 타점 잡아서 때리는 공격을 했다면 좀 편안하게 올라가서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든 뭐 방향이든 좀 그렇게 좀 자유자재로 공격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삼성화재 시절에는 이제 유강호 선수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뻥 하면 올려주면 그쵸, 이제 그쵸. 그것을 그냥 높이에서만 때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광명호 선수의 이러한 토스가 좀 네트에 붙어도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자기의 좀 기술, 자기만의 센스로 그쵸.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나 이전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에서도 사실 레오도 그 OK에 레오도 있었지만 KB손해보험에서는 케이타 선수가 역시 1라운드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국내 선수들의 좀 지원 사격이 좀 부족하는 바람에 승수는 원하는 승수를 얻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1라운드 후반에 국내 윙스파이커 뭐 김정호 선수가 살아난 것이 보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호 선수 혈색이 돈 것 같다. 그것도 고무적이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리베로 정민수 선수가 합류한 것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정민수 선수의 이 합류는 진짜 KB를 정말 후인정 감독이 정말 기쁘게 할 것 그쵸, 같은데 정민수 선수 합류하고 나가지고 KB의 2연승이거든요. 일단 정민수 선수가 일단 국가대표 리베로이고 이 후방에서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지금 7개 구단 어떤 리베로보다도 떨어지지 않고 그쵸. 그리고 김정호 선수, 홍상현 선수가 두 선수가 흔들리는 것을 이제 좀 정민수 선수가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정민수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좀 김정호 선수가 그 살아나는 이 그쵸. 모습을 보였잖아요. 좀 김정호 선수가 이제 정민수 선수 합류로 인해서 수비에 좀 부담을 덜고 공격에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정민수 선수는 사실 지금도 이제 어린 선수들 멘탈을 좀 잡아주는 그쵸, 역할을 네. 하고 있지만 그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도 선수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고민이 있을 때나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제 정민수 선수한테 연락을 해서 좀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2라운드부터는 또 어떤 KB 손해보험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물론 3승 3패를 했지만 그 3연승은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의 2년이 그쵸. 거의 2년 만에 나온 기록인데 사실 삼성화재가 3승을 거둘 거라고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좀 예상이 못했어요. 확실히 러셀 선수가 좀 지난 시즌엔 레프트에서 한국전력에서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격에서만 좀 그쵸. 집중을 하면서 황승빈 선수가 높게만 좀 알맞게 러셀 선수가 좋아하는 높이에 올려주면 러셀 선수가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황경민 선수 외에 그 레프트 라인 선수가 지금 신장호 선수나 고준용 선수나 정성준 선수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그 한 자리만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진다면 삼성화재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다들 모든 예상을 깨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이 서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사실 비시즌 그 코로나 감염되기 전에 훈련했을 때는 그 서브 컨디션이 훨씬 좋았대요.
그래서 그 컨디션만 좀 되찾고 그 말했던 윙스파이커 한 자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삼성화재는 그리고 황승빈 선수가 대한항공에서 와서 지금 삼성화재 주전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지금 30 이제 그 줄에 들어서기 이제 그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첫 주전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좀 약간 좋아하는 꽁들을 조금 황승민 선수가 그래도 알맞게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도 보여요. 감독님께서도 인터뷰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황승민 선수도 이전 대한항공 시절에는 사실 조금 부담? 조금 그쵸.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좀 약간 그런 게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좀 내가 지휘자, 사령관이다. 약간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조금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지고 있고요.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끝났지만 또 나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또 돌아오는 선수들도 맞습니다. 있고 또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다음 라운드에는 또 순위가 어떻게 또 요동을 칠지 좀 예상을 못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잡지 얘기를 조금 할까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잡지 취재를 하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12월호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스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11월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 표지가 서재덕 선수였잖아요. 정원 기자가 직접 다녀왔는데 좀 그때 어땠나요? 사실 서유 선수가 네 지각을 했어요. 한 5분 정도 이제 지각을 했는데 우리 아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등원도 해주고 하다가 그리고 전날에 우리 게임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된 훈련 끝에 사실 이런 그런 취미 생활도 저희가 그쵸, 그쵸.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맞아요. 이번에 표지 촬영을 했어요. 사실 서재혁 선수 안경 쓰는 것을 사실 보신 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운전할 때는 보통 좀 안경을 좀 자주 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경 쓰고 하면 좀 어떻겠냐 했는데 또 다행히 흔쾌히 좀 응해 주셔가지고 안경을 쓰고 표지 촬영에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표지다 보니까 좀 어떤 포즈로 나가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방탄소년단 비님이 하신 약간 손으로 하는 포즈가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 화장품 모델 같죠? 요런 네.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조금 보여주면서 좀 이제 요청을 했죠. 포즈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 이제 손으로 하는 포즈를 하다가 결국에 그 표지가 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좀 다음에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좀 놀랐던 게 GS 칼텍스 모마 선수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모델처럼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모마 선수 이 인터뷰 사진 촬영에도 좀 살짝 비하인드가 있는 게 우리 이때 10월 8일이었는데 GS 칼텍스하고 이제 도로공사가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녁 이 시간 정도에 갔는데 차상현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 시간이 늦을까봐 연습 경기 4세트를 빼주셨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차상현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마 선수가 저희 잡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 포즈도 정말 능숙하고 맞아요. 정말 옷도 정말 세련되게 잘 입고 왔거든요. 이 모마 선수가 그리고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서 좀 밖에 돌아다니지는 지금 많이 못하지만 코로나19가 풀린다면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강원도, 부산 이런 데 저 자주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좀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모마 선수의 이러한 사진 올라오는 것도 개인 SNS, 모마 선수 SNS를 통해서 좀 확인을 또 팬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게 잡지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스파이크 TV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KGC 인삼공사랑 GX 칼텍스 전이 끝나고 저희가 촬영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기가 누군지 궁금해서요. 우리 KGC 인삼공사 우리 뭐 선수들이나 우리 코칭 스태프는 뭐 다로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김다로 전력 분석 코치 분의 자녀이시고요. 그리고 뭐 KGC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 분들이 이제 약간 뭐 가족들과 다 이제 유대감 있고 그쵸.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선수들에게도 또 서스럼 없이 다가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월호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표지잖아요. 사실 어떤 선수를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또 중요하지만 표지로 어떤 선수를 선정을 할지가 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번 호에는 그 더스파이크 사상 최연소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 그쵸, 분위기를 그쵸. 함께 맞춰가지고 그래서 더 최연소 모델이 돋보이지 않을까.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승석 선수 팬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거의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캐릭터가 좀 돋보이거나 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또 그리고 저희 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 선수들의 좀 힌트를 주자면 뽀로로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외국인 선수인데요. 사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도 오셨지만 그 반려견도 같이 왔대요. 근데 어머니보다 그 반려견을 더 반겼다는 이 선수를 또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팬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저 개인 메일로 하나 온 게 있었어요. 해외 배구 저희 11월 호에 나갔던 그 주요 해외 배구 리그 한눈에 살펴보기 그거를 기사로 내보냈잖아요. 그걸 보시고는 아 이렇게 국내 리그만 보는 건 좀 우물한 개구리 같았는데 이런 소식도 전해주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해외 배구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좀 이런 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재밌는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톡스파이크는 이렇게 1라운드 리뷰 그리고 잡지, 매거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V리그 경기를 보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 저희 기자들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